신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한 사례가 드물잖아요. 뭐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이었죠. 뭐 유력한 대선 주자급 인물이 주도했거나 아니면 과거 김종필 신당처럼 확고한 지역적 기반이 있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일단 금태섭 전 의원이 구심점이 되기엔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지적 많이 지적을 받았다 내지는 이제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정당이 성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적어도 이제 안철수 의원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한으로서의 안철수다. 그러니까 이 이상 되어야지 이 이하로는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지적하셨지만 지역적인 기반이 있든지 사실 안철수 대표가 과거 19대 때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아무래도 호남에서 그와 같은 이제 몰표 이제 바람을 타고 그렇게 되셨던 건데 물론 뭐 금태섭 전 의원을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면 안철수 의원만큼의 영향력 제가 봐도 없고 지역적 기반이 있냐 없고 하지만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결국은 국민이 누구를 바람 위에 앉히느냐 하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랬을 때 국민들이 결국은 누구를 본인들의 이런 뭐 태풍과 같은 바람 위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이렇게 주체가 국민이라고 한다라면 안철수냐 금태섭이냐 혹은 뭐 김종필 전 의원 같은 분이냐 이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저는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만한 역량을 금태섭 의원은 또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본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금 의원. 금 의원님 본인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스스로 알고 계시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정치 주제만을 딱 집어서 얘기해보거나 그러진 않은데 본인의 의지는 뚜렷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그런 의지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차기 대선을 놓고 본다라면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본다라면 금태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서 연상을 했을 때 또 밀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정치권에서 아주 빅 이벤트로 앞두고 있는 게 내년 총선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3신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연대 대상인가요? 아니면 경쟁의 대상일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흔히들 하는 어법이죠. 반국힘 반민주. 이제 경우의 수가 반국힘 비민주. 그리고 그렇죠. 옛날 전통적인 그 진보의 시각은 반국힘 비민주였었는데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 좀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반민주 비국힘 얘기도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적어도 한시적인 의미에서라도 민주당과는 좀 협력하기는 힘들지 않나. 참고로 저희 포럼 내부에서 한 명 한 명이 민주당으로 뭐 어떻게 같이 합류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 뭐 그런 것까지 막아둘 수는 없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좀 협력이 가능하다라면 국힘하고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민주보다는 국힘과. 그리고 한번 뭐 또 정의당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뭐 의석수로 따질 계제도 아닐 뿐더러. 좀 지향점만으로 따지고 본다라면 연대 대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떤 국민의힘을요?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도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불만인데 그러니까 온라인에 이제 반응들도 국민들의 시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움직여 보고 예를 들어 전에 21대 때 같으면 회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같으면 좀 파이터 기질이라도 있던지 보면 파이터도 아니고 그럼 또 그렇다고 지금 여당인 상태에서 정책적인 정치통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조금은 저희들로서도 국민 여러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갑갑한.
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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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건데 네. 이제 회계사님께서는 스스로 네. 과거에 뭐 정치 세포가 없다라고 신동아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그랬었나요?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 이번에는 나도 한번 직접 해볼까 이렇게 직접 출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제 자리에서 정치하고 있고 지금 또 네.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전 지금이 너무 좋다. 편하고. 지금이 딱 좋다. 네, SNS에서 떠들어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무책임하게 이렇게 막 어그러질 또 하면서 네. 이런 게 좋고 개인적으로는 네. 시민사회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정치권과 접촉하고 협조를 얻고 정치권의 어떤 스피커도 빌리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끔 뜨끔뜨끔 놀랄 때가 뭐냐면 여기는 가까이 가면 안 될 되게 뭐랄까요 잘못 갔다가는 데일 곳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직업 정치인의 삶은 살지 않겠다. 지금에 만족하시는 거네요. 지금의 아주 참여도와.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상태라야만이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저 어디 가고 싶으면 산에도 가고 뭐 보고 싶은 책도 읽고 저는 직업 정치인으로 하면 제가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별로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것저것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좀 중요한 프로그램에 폐를 끼칠까 봐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전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하지 못하신 말씀이나 구독자분들께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도 유튜브를 이제 고정으로 하나 출연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해야 될 말이 꼭 있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구독자가 많이 늘 수 있도록 저희 동아일보가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언론들이 조금 제 목소리를 내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건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언론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창당에 참여하고 계신 김경률 회계사와의 인터뷰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양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위주의 신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네, 금태섭 전 의원 저는 10년 전에 그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현 의원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을 때 그때 이제 그 캠프로 합류하셨면서 이제 정치 생활을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뭐 처음부터 저도 그때 이제 그 캠프를 좀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이제 스쳐 지나간 2년 정도가 있는 건데 아마도 뭐 그때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그 제3의 정치 세력에 대한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 금태섭이라는 분은 이제 뭐 처음에는 검사 출신 그렇게 정계에 발을 들이고 이제 해체가 된 다음에 민주당으로 이제 거대 양당 중에 한 곳으로 갔다가 또 엄청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다시 나온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3의 정치 세력에 대한 생각, 뭐 철학 이런 거는 굉장히 확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근데 뭐 여기 댓글창에도 뭐 제3정당이기 쉽지 않을 텐데 특히나 뭐 지역 뭐 기반도 없고 뭐 이런 우려도 댓글창에 좀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좀 할지에 대한 뭐 그런 구상들도 좀 잘 하셨겠지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렇게 무당층 뭐 지금 이렇게 거대 양당에 대한 그런 지지율 최저로 떨어졌다는 게 그만큼 실망 많이 했다는 거고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또 뭐 특정 지지 정당 없다. 그리고 인물이 점점 중요해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여의도의 신선한 바람 좀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뭐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라도 네.